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그제까지가 설 연휴였고 뭐 오늘 하고 나면 또 주말까지 또 연결해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두 분은 설 연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충분히 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네. 좀 그래도 연휴에는 내 시간을 누리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너무 바쁘면 쉼의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바쁘다가 쉼에 진입하면 일단 누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의 자야죠. 밸런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반쯤 자는 상태로 연휴 보냈는데 예. 이게 저 되게 밸런스가 깨지고 뭔가 쉴 때 여유롭게 날 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워 있는다, TV 열심히 본다 이런 거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치면은 뭘 할 의욕이 잘 안 생기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원래는 저도 명절에는 이제 집에 가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는데 이번에는 감염 문제 때문에 안 가지 가셨죠? 않으면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양재 활동가 말씀처럼 잠깐 누워 있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저희 와야 될 시간이. 예, 여기 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만 정말 쉬기도 부족했던 것 같다.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쉴 시간이 많이 생겨도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미뤄뒀던 일도 해야 되지. 또 열심히 이제 신년이니까 계획 세워놓은 것도 해야 되지. 그러나 또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 두 분과. 먼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야 쉰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미라클 모닝, 네.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같이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봤고 네. 뭐 본인이 뭘 했다 올리는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두 분 이런 걸 해보셨는지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일단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는 네. 2016년에 같은 책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밤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특징인데요. 운동이나 명상, 뭐 공부 이런 것도 있고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소소한 생활 습관을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기의 일상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아침형 인간과의 차이는 좀 자기 돌봄 개념에 많이 그렇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나의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또 특정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기보다는 자기가 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두 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었으나 이제 아침에 잠 깨는 것이 실패하고 일찍 잠드는 게 더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예. 좀 힘들어서 저는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직장에 다니면서는 퇴근 이후에 물론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뭘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이 되게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내가 회생시킬 수 없는 방전된 저녁 말고 네. 좀 더 이제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 이런 걸 선호하면서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 친구도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10시면 잠들었는데 저 그게 너무 신기했지만 직장 다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10시면 너무 졸리고 피곤하죠 그때부터.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은 뭐 10시에서 4시 이 6시간의 잠이라는 게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돌봄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좀 더 자는 시간을 줄이고 좀 나로 사는 시간, 나다운 시간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좀 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요즘에 쉴 때도 너무 생산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어떠세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사실은 쉬는 것도 그냥 쉬면 안 되고 뭔가 브이로그를 하거나 이제 글을 쓰거나 그게 쉬는 거예요? SNS에 올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휴식에 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든 글로든 영상으로든 그렇게 해서 이걸 남겨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데요. 특히 뭐 퇴사 후 유럽 여행 뭐 이런 책들이나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해서 자아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쉰다.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근사하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거 쉼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나의 자아 탐색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결국에는 사실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쉬는 것도 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계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되게 오래 하는데 그 일이 즐거운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네. 다들 퇴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실은 사회적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 그러니까 내 노동이 너무 무의미한 상황에서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 좀 생산적인 의미들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무의미한 노동을 불시잡이라는 개념으로 뭐라고요? 불시잡이라는 쓰레기 직업이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는 사회, 그래서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자아 실현을 계속 욕구하게 되는 사회가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 안에서 자아 성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 맞아요.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결국 듣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려는 모습과 또 반대로 뭔가를 자꾸 미루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두 분은 뭘 미루십니까? 약간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 않는 뭐 메일 확인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소소한 걸 미룬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미루는 편이고 특히 해도 티가 좀 안 나는 집안일이라거나 집안일. 디지털 소통과 관련해서 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힘들어서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네, 힘든 일들을 조금 이제 미루는데 소소한 것들을 미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병원 가기 같은 걸 미루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큰 돈이 들 것 같다거나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미래에서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당장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면 미루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옷이 하나 필요하다 하면은 그 옷을 찾아보고 사고 이런 게 되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 선택이 너무 넓어서 네, 그리고 너무 과잉되게 광고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지가 넓은데도 사실 나를 위한 선택지는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지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루게 되는 게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공감하게 되네요. 너무 선택할 게 많다 보니까 오늘 선택해야 되나 바쁜데 네, 차차 이렇게 시간을 좀 밀어놓기도 하게 되는. 지금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루는 것이 단순한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힘들고 버거운 느낌이 두 분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미루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열심히 살기에 또 다른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루는 거에는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유라고 하면은 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게으르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대충 산다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쳤거나 현실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많은 일을 개인에게 굉장히 부과를 하고 있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3명에게 시킬 일을 1명에게 1.3배 임금을 주고 시킨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24시간 디지털과 연결된 세대가 되면서 퇴근 후에도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하거나 SNS를 체크해야 하는 등의 환산되지 않는 시간 외 근무도 자잘하게 쪼개진 채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에너지를 좀 빨아먹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맥락 속에 지쳤거나 아프거나 아까 이제 뭔가를 할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렸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면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이를테면 밥 먹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내가 돈이 없으면 밥 먹는 것도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자원이 없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일을 처리해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가 오준호님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 오늘 어떻게 식사를 때울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걸 고민하느라 정신적 처리량이 맥스 상태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만큼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단 미루게 되는 것이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지만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길까 하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앞서도 MZ세대들에게는 이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원인은 아닐까요? 일단은 무료 메신저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기능이 생기고 네. 단체 채팅방 등이 생기면서 소통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이 응답해야 하는 소통 노동 양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온도차나 개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신저의 보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사이 예의가 생겨서 읽었는데 답장을 바로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답장을 보지 않으면 뭐 무례한 걸로 간주되는 등 여러 가지 좀 그런 문법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본인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소통이 너무 많아져서.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는데 덤바이수라는 이론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50명이래요. 150명. 예. 근데 전 이것도 되게 최대다. 누가 150명이랑 지속적으로 관계 맺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면 사실 친구 관계가 150명이 넘죠. 수준이 되는 건 사실 되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량을 일일이 기억하고 지속적 관계 맺어나가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생각이 그쵸. 들고요. 그랬을 때 더더욱 관계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응대, 소위 사회생활이야 할 것을 잘 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좀 내가 진심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관계들과 그렇지 못한 관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되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적절한 응대라는 건 어디까지일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미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청년들에게는 대학 졸업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졸업은 아무래도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또 졸업을 해버리면 취업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두려워서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졸업은 자발적으로 미룬다기보다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하던 직업이나 전형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는 그렇죠. 변수가 생겨서 좀 전반적인 그런 문제,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려워서. 네.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대학생이 아니니 잘 모르지만 이름 없음의 존재, 소속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취업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렇죠.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 중에 58.3%가 취업 공백기가 긴 지원자를 채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긴 시간 취업을 안 했으면 채용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루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까지 한 번도 넉넉하게 쉴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정말 그러네요. 넉넉하게 쉬어본 적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죠. 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미룬 것이고 뭐가 미루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 전체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연령대가 되면 뭘 해야 한다. 이 나이 때까지 이걸 못하면 늦은 거다. 처진 거다. 패배했다. 같은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못할 거는 키즈 모델 뿐이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자기계발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려면 노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삶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맞이하지만 네. 사실 최근에 자기계발이나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되게 생산적인 사람에 집중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충분한 쉼이 존재하고 돈과 무관하게 내 삶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노동을 지속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을 끝내려면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예. 비롯한 소득 보장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에서는 생산성과 게으름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